나 진짜 하나 살까? 아 고민돼. 근데 렌즈 바꿔도 밝아. 근데 그걸 샀는데 얘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 얘도 어차피 렌즈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 아 고민돼. 아씨 빈도 짐이어가지고. 렌즈 주지. 근데 새로 두 대가 생기면 안 들고 다니지. 아, 당근에? 당근 누가 사? 안 사지. 집에서 애들 그건 고민해볼게. 질문 98? 98로 가자. 98번 가보도록 하죠. 97번? 97번부터 하자. 자리 앉히기. 자, 자리 앉히기 문제로 갑니다. 자리 앉히기 문제로 갑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6명이 영어 관람을 위해서 A1부터 A4, B1부터 B5. 얘들아, 자리가 다 다른겨. 여기 빈자리조차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개 자리가 다 다른 자리야. 알았지? 일단 다 다른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다른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순열의 개념이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1번 앉고 여기 2번 앉는 거랑 2번 앉고 1번 앉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거니까. 얘네는 순열의 개념이야. 얘는 좀 순열의 개념이고, 자리 앉히기 문제. 남학생 3명이 같은 열에 나란히 이웃해서 앉아야 돼. 그럼 남학생이 나란히 앉아야 되잖아, 3명이. 그럼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설정해보자.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나란히. 요렇게 3명 앉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떻게 앉을 수도 있어? 요렇게 3명 앉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요렇게 3명 앉을 수도 있죠. 요렇게 3명 앉을 수도 있죠. 요렇게 3명 앉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남학생이 나란히 3명을 앉으려면 몇 가지 케이스가 일단은 존재합니까?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학생 3명이 앉기로 했다고 쳐봐. 여기에 남학생 3명이 앉기로 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남을 앉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남학생을 앉혀야 되잖아. 그럼 얘네는 서로 다른 자리에 서로 다른 사람을 앉히니까 몇 팩이 돌아야 돼? 3팩이 일단 돌아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남학생들이 앉을 자리 결정이야. 자리 결정한 거고, 남 자리 결정한 거고, 여기는 남학생을 앉힌 거야. 남학생을 앉힌 거지. 서로 다른 3개의 잔지 앉힌 거. 이렇게. 그죠?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남학생을 앉힌 겁니다. 그죠? 그럼 남학생이 여기 앉았어. 남삼이 앉았다 칩시다. 이렇게. 남삼이 앉았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남학생 3명만 나란히 앉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몇 팩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6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 자리 배치야. 나머지 자리 배치.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럼 내가 구한 게 뭐야, 얘들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지.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얘들아? 총 몇 명이었어? 9명이었잖아. 9명이 9개 자리에 앉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다? 네, 9팩토리얼이 되겠죠. 서로 다른 9명이 서로 다른 9개 자리에 앉는 거니까 9팩토리얼 돌아가면 되겠죠. 약분합니다. 약분하면 9, 8, 7 남겠죠. 9, 8, 7에다가 6팩이니까 6팩 약분했고, 그죠? 이제 여기 약분하시면 되겠군.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이잖아. 얘들아 6이니까 3, 2, 6, 3, 3은 9. 얘 약분하시면서 얘가 4 치시면 되겠죠. 10에다 7 곱하면 84가 됩니다. 84분의 얼마? 5가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얘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89가 정답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89. 오케이. 끝! 넘어갑니다. 98번 하겠습니다. 98번 갑니다. 98번.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A의 원수 누구누구야? 얘들아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1, 2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집합은 누구를 원수로 갖는 거야? 순서상 자체를 원수로 갖는 거야. 순서상 자체를 원수로 갖는 거야. 그러면 순서상 자체가 원소니까 그 원소를 각각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달래. 그리고 이 점들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였을 때 선택할 두 점이 이은선분이 X축 또는 Y축이랑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답니다. 그럼 이거는 방법이 없어. 얘는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볼게.
좌표평면이 나타내면 얘가 이제 마일이고 얘가 마이. 그죠? 얘가 이제 마일이고 얘가 마이. 얘가 1이고 얘가 얼마? 2. 얘가 1이고 얘가 2. 이렇게 써볼게.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A도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죠. B도 A의 원소니까 A가 만약에 1이었다 쳐볼게. 얘가 마이너스 2였다 쳐볼게. 마이너스 2였다. 그럼 마이너스 2로 확정이 되시는 순간 B가 될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있겠죠. 마이가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마일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그래서 점으로 다 찍어볼게. 순서상 자체 점으로 다 찍는다. 그러면 여기 마이일 때 마이 컴마 마이도 되고 마이 컴마 마일도 되고 마이 컴마 1도 되고 마이 컴마 2도 되고. 그죠? B가 어차피 4개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럼 A가 마일이면 마일이어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도 되고 마일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도 되고 마일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죠? 그럼 점이 총 몇 개? 16개가 찍히셔야 돼요. 왜? 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4가지. B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4 곱하기 4니까 16개 점이 찍혀야 되는 거죠. 일단 원소는 16개니까. 그럼 좌표평면이 일단 16개 점을 나타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임의로 2점을 선택한다? 16개 중에서 임의로 2점을 선택을 해. 그지? 그랬을 때 X축, Y축이랑 꼭 만나야 된다며. X축 또는 Y축. X축만 만나도 되고 Y축만 만나도 되고 X축, Y축 둘 다 만나도 상관없음. 맞아? 그래서 난 이거 무슨 처리? 6건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2점을 선택했을 때 X축도 안 지나고 Y축도 안 지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버리겠다 이거죠. 그죠? 내가 여기다 하고 싶은 거는 X축도 안 지나 Y축도 뭐 안 지나 이런 경우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겠어? 예를 들어서 사분면이 다른 2점을 선택하잖아? 그럼 무조건 X축이든 Y축이든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분면이 다른 2점을 선택해? 그럼 X축이든 Y축이든 지나죠? 사분면 다른 2점 선택해? X축이든 Y축이든 지납니다. 사분면 다른 2점 선택해? X축이든 Y축이든 지나요. 그럼 그 반대로 얘기하면 X축도 안 지나고 Y축도 안 지나려면 사분면이 같은 점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했어? 안 지나네? 안 지나네? 안 지나네? 안 지나네? 안 지나네? 안 지나네? 맞아? 다 안 지나죠? 쟤네는 X축, Y축 안 지나는 거지. 그럼 이런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얘를 어디서 뺍니까?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끝나는 거죠. 6건이니까. 그쵸? 그럼 계산합니다. 그럼 1 빼기 16 곱하기 15를 반띵해? 그럼 얼마야? 120이지. 그죠? 120. 8 곱하기 15니까. 그죠? 여기 얼마예요? 6, 4, 24. 얼마야? 5분의 1이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5분의 4.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6건. 오케이.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다음. 또 질문? 이번엔 숙제가 좀 있었지? 확통은. 또 질문. 105번. 105번으로 갑니다. 105번 질문부터 쭈르륵 갑시다.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M. N이라고 하자. 주사위 2번 던져.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 M.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 N. 이렇게 처리하겠대. 사인 3분의 N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N파이라는 녀석이 4분의 루트 3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 컸으면 좋겠대. 그치?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차피 M이 됐든 N이 됐든 1부터 6까지밖에 못 나오잖아요. M이 됐든 N이 됐든 1부터 6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1, 2, 3, 4, 5, 6을 써. 방법 없어. 노가다 떼야 돼. 알았지? 확률과 통계의 기본은 노가다 뛸 용기가 있냐 없냐. 알았지? 노가다 뛸 때는 떼야 돼. 어쩔 수 없어. 항상 완벽한 풀이로 풀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3분의 n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3분의 n파이. 여기는 얼마? 코사인 3분의 n파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값을 쓸게. m이 됐든 n이 됐든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안 움직이니까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어서 쭉 값을 써볼게. 알았지? 표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표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표 그리는데 익숙하셔야 돼. 나중에 이산확률 변수 하실 때 무조건 표 그리셔야 되니까 어차피. 알았지? 익숙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표 그립니다. 그려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1을 넣었을 때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이 정도 되는 거지? 얘들아. 3분의 2파이는 2, 4분면 각이잖아. 2, 4분면에서 사인 플러스잖아요. 그죠? 사인 밑에 3이 깔리면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밑에 3이 깔리면 무조건 2분의 루트 3인데 걔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한번 볼게. 3이야? 사인 파이 무조건 0. 그죠? 사인 정수 파이는 무조건 0인 거죠. 4 넣어. 3분의 4 파이 어디 4분면이야? 얘들아 빨리 알려줘. 3분의 4 파이 어디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인정이냐?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5는? 또 아직도 2, 4분면이죠. 뭐 3, 4가 됐든 4, 4가 됐든 상관없어. 어차피 음수야.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루트 3. 6 넣으면 어차피 정수파이니까 0. 여기까지 괜찮지. 그죠? 그 다음으로 채워갑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얘네는 다 2분의 1 시리즈야.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해. 3분의 2 파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3 파이. 코사인 파이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은 정수 파이일 때 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와. 알았지? 그거 생각하시고. 3분의 4 파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3분의 5 파이 얼마? 얘들아 3분의 5 파이. 2분의 1이겠죠? 3분의 5 파이. 4,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겠지. 그럼 2분의 1이고 여긴 얼마야? 3분의 6 파이. 정수 파이일 땐 1이다. 이렇게. 괜찮니? 여기가 괜찮니? 그렇군. 그럼 여기서 4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좀 찾아달라며. 그때 순서상 좌표 좀 찾자. m, n을 좀 찾아줘 이거야. n, n 좀 찾아줘. 그럼 얘랑 곱해서 4분의 루트 3보다 커지는 경우 볼게. 그지? 얘 곱해도 돼? 하나.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음수는 일단 다 안 돼. 4분의 루트 3보다 커져야 되니까 얘만 되는 거죠 지금. 얘 되죠? 얘 돼야 안 돼요? 되죠? 오케이? 그럼 얘 돼야 안 돼요? 2분의 루트 3, 4분의 2 루트 3 돼야 안 돼? 돼. 그럼 여기서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개? 세 개. 그죠? 플러스. 개수만 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오케이. 갑니다. 여기 2분의 루트 3 똑같겠죠? 얘도 몇 개겠어요? 세 개. 그럼 0인 경우는 4분의 루트 3보다 커질 수가 없죠? 얘는 없어. 그죠? 0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만 봐야겠죠? 플러스는 볼 필요 없고. 그럼 여기 곱하면 얼마? 4분의 루트 3. 여기 곱하면 2분의 루트 3. 여기 곱하면 4분의 루트 3. 되네. 그럼 얘도 몇 개? 3개. 그럼 얘도 몇 개? 3개. 얘는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12개가 나오시겠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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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그죠? 전체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주사위 2번 던졌어. 36, 나이스. 약분, 3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110. 110. 그 전에 혹시 있으면? 없나요? 110하고 있습니다. 110. 110. 봐봐. 여기는 별표 한번 쳐주시고, 이거는. 그냥 이런 거 나오시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n이 1, 2가 있지. 그냥 무조건 대입이야. 알았지? 대입해. n에다가 1 대입이고, n에다가 2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F2-F1이라는 애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2 넣어보세요. 2 넣어보면 F3이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F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6편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6편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고 근데 이대로 풀면 좀 바보 같은 거고 좀 정리하셔야 돼. 알았지?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 F2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F1에다가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F3이라는 녀석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F2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근데 여기도 F2 있고 여기도 F2 있죠. 그러니까 F2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부등식을 하나로 합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알았죠? 부등식을 하나로 합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니? 중복조합을 쓸 수 있게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부등식 따로따로 나와 있을 때는 브릿지 연결하셔서 부등식을 하나로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얘도 뭐로 바뀌어야 돼? F2 더하기 1로 바뀌면 좋겠죠. 그러면 얘랑 연결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를 살짝 바꿔줘.
어떻게? F2 더하기 1이라는 건 양변에 1을 더한 거니까 얘는 F1 더하기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는 합칠 수 있죠. F1 더하기 2보다는 F2 더하기 1이 크거나 같고요. F2 더하기 1보다는 F3이 크거나 같은 겁니다. 합쳐서 쓰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치면 F1 더하기 2보다는 크거나 같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F2 더하기 1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F3이 되실 거다. 그치? 야, 저 관계식 해석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리고서는 도식화 시킵니다. 여기가 뭡니까? X가 1, 2, 3, 4, 5, 6이야. Y 얼마가 됩니까? 1, 2, 3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쏘네? 함수 사고 싶어. 이렇게. X랑 Y랑 바뀌었어. 다시 쓸게요. X가 얼마입니까? 1, 2, 3입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1, 2, 3, 4, 5, 6입니다. 3, 4, 5, 6. X, Y 바뀌었어. 이렇게. 네, 도식화 시켰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야, F1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야? 1이죠. F1을 쏠 수 있는 최소값은 1이잖아. 1에다 2를 더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3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무조건 3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F1이 1이더라도 3은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F3이라는 건 그냥 함수값이잖아. 얘 맥스로 가봤자 어디까지? 6까지 올 수 있다. F3은 6까지 올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 괜찮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3부터 6까지 움직이는데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얘가 네모라고 봤을 때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어차피 3과 6 사이의 수로 결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를 크게 보시라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야. 그럼 난 여기서 등호 있는 거니까 3부터 6까지의 수로 중복접 때리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상수가 나오실 거 아닙니까? 순서상이 나올 거 아니야.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3으로 결정됐어. 그때 F1은 뭔 거야? 1인 거지. 그죠? 얘가 만약 4로 결정됐어. 그럼 F1은 뭔 거야? 인 거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동그라미가 결정되면 누구도 결정되는 거야? F1도 결정되는 거야. 세모가 결정되면 누구도 결정되는 거야? F2도 결정되는 거야. 야, 네모가 결정되면 누구도 결정되는 거야? F3도 결정되는 거야. 그럼 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이해함? 동그라미도 결정되고 세모도 결정되고 네모도 결정되면 F1, F2, F3 다 결정되는 거라고. 이해했음? 이해했음?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럼 봐봐. 3, 4, 5, 6이지. 그죠? 4H3이야? 3H4야? 4H3. 이거 연습하셔야 된다. 아직까지 헷갈리시면 안 된다. 4H 뭐라고요? 3이에요. 3, 4, 5, 6이 화살표 3개 받으시면 돼요. 동그라미가 쏘는 화살표, 세모가 쏘는 화살표, 네모가 쏘는 화살표 3개 받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4H3이라는 건 어떤 경우의 수야? F1과 F2와 F3를 결정하는 순서상의 수야. 그치? 그렇구나. 4H3인 거구나. 끝났네. F1, F2, F3 결정 났잖아요. 얘가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일까요? 정정은 얼마일까요? 너 누구한테 쏠래? 6개 중에 하나? 너 누구한테 쏠래? 6개 중에 하나? 너 누구한테 쏠래? 6개 중에 하나? 666. 6 곱하기 6이 전체 경우의 수고 4H3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빼서 더해요. 6C3이죠. 6C3 어떻게 계산해요? 6, 5, 3대 6 약분이야. 그러니까 얼마? 20. 이렇게 오시면 끝나겠죠. 그죠? 약분하겠습니다. 2, 3, 3 이렇게 이제 약분하시면 되겠습니다. 9, 6에 54분의 5가 나오시겠네요. 이렇게 나오시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온 기출 변형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언제 나왔었냐면 6평에 나왔었어요. 6평 마지막 30번 유형에서 부등식 정리해서 중조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나왔었습니다. 알았죠? 반드시 부등식을 합쳐서 중조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 요거는 스킬적으로 알고 계시고 별표하시고 다음 또 130번까지 숙제였다며. 또 다음 숙제 못했어 혹시? 120번? 응, 120번. 120번 전에 있으면 해도 돼. 없냐? 120 하면 되냐? 120 갑니다. 야, 선생님이 이렇게 서둘러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냐 혹시? 니네 통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통계는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통계 니네 다 아니? 얘들아?
얼마 전에 배웠을 거 아니야, 통계. 다 알아? 다. 통계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확률까지 좀 빨리 끝내고. 이게 어찌됐든 경우의 수랑 확률은 애들이 공부를 좀 한단 말이야. 근데 통계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와, 통계 어려워요. 그냥 입에서 통계 어려워요 나오면 통계 공부를 안 한 거야. 알았지? 통계는 무조건 그냥 단순 계산이야. 걔는 틀리면 안 돼. 다른 거 다 틀려도 통계 4점은 틀리면 안 돼. 통계 4점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항 중에 하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다 보면 통계만큼 쉬운 게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120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 2, 3, 4, 5입니다. x가 1, 2, 3, 4, 5입니다. f가 x에서 x로 쏘는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f3이 뭐를 만족했으면 좋겠어? 3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지. f3이 3을 만족시켰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아.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식 좀 한번 봐봐. 얘들아, 이 꼬라지 좀 봐봐. 여기 내가 f3이 3인 거 만족하면 돼. x는 1, 2, 3, 4, 5고 여기다 그려놓을게. 자, x가 1, 2, 3, 4, 5고 여기도 x인데 여기도 x인데 여기도 x고 얘도 1, 2, 3, 4, 5가 됩니다. 1, 2, 3, 4, 5가 되고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 그치?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f3은 무조건 3한테 써야 되는데 f3은 결정해. f3은 무조건 3한테 써야 되는 녀석입니다. 선택하는 함수. 전체 함수의 개수 중에서 일단은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죠. f3이 3이 되는 녀석. 그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봐봐.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줄게. f가 x에서 x를 쏘는 임의로 하나, 그 함수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네모 박스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가 분모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냥 함수의 개수 전체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조건 만족시키는 애 중에서 F3은 3한테 갔을 경우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맞아? 따지고 보면 조건 확률이죠. 그죠? 전체 함수의 개수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분의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중에서 F3이 3이었던 경우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가는 거야. 알았지? 이거 조건 확률이죠. 조건 확률이니까 확실하게 좀 계산을 할게. 그럼 나 처음에 계산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계산해야 되는 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전체 개수를 살 거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전체 개수. 그럼 봐봐. 크게 봐. 임의원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이게 절대 부등식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 동그라미. 여기가 얼마입니까? 세모. 얘들아,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해가지고 뭐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든가. 얘들아, 여기가 뭐가 되든가. 플러스가 되든가 아니면 뭐가 되든가. 마이너스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시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플러스일 때 볼게.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 그 다음에 오른쪽도 fx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f3보다 크거나 같을 때 f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가 되겠구나. 맞아? 그럼 요 경우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근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녀석은 다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맞아? 등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등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일단은 한번 볼게. 그럼 x가 언제일 때? 4일 때, x가 언제일 때? 5일 때. f3은 그냥 f3이겠죠. 그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럼 f4라는 녀석은 f3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f4도 누구보다는?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5라는 녀석도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오케이. 그럼 4도 5도 모두 다 함수값. 4가 쏘는 애랑 5가 쏘는 애는 3이 쏘는 애보다 무조건 커야 돼. 3이 쏘는 애보다 무조건 크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하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3이 만약에 뭐였다고 하면 F3이 만약에 1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F3이 1이었다고 하면 F4하고 F5는 1보다 뭐 한 쪽에 쏘셔야 돼요? 크거나 같은 쪽에 쏘셔야 됩니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쪽에 쏘셔야 되는 거니까 F4하고 F5를 결정하는 녀석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생각하셨을 때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다 선택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다 선택이 되셔야 되니까 잠시만요. 조건문이 빠진 게 아닌가요? 잠시만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까지 한번 써볼게.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드시 fx도 누구보다는 f3보다는 작거나 같으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써볼게. x가 언제일 때? 1일 때. x가 언제일 때? 2일 때. 그죠? x가 1일 때, 2일 때. 만약에 x가 1이면 f1은 반드시 누구보다? f3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되고 f2는 반드시 누구보다? f3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된다. 맞아? x가 1일 때, 2일 때 f1, f2는 f3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내가 저 부등식이 성립하시려면 얘 또는 얘죠. 그죠? 그럼 얘도 만족해도 되고 얘도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상관없고. 아직 이거 괜찮죠? 할게요. 그럼 F3이 1이야. F3이 1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F3이 1이면 얘네 만족하는 애 찾아보자. 그럼 1하고 2는 무조건 F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써야 되는데. 그럼 F3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얘네 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무조건 1하고 1한테 쏘는 수밖에 없죠. F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4번하고 5번은 F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쏘는 거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4한테 자유 주고 5한테 자유 주면 안 돼. 4도 자유 줘도 되죠. 4하고 5하고는 순서가 없으니까. 4한테 자유를 줍시다. 야, 너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써야 된다. F3이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러면 F1하고 F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F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5개. F5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뭐?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5개. 그죠? 그럼 전체 몇 가지? 25케이스가 나오겠다. 25케이스가 나오시고 두 번째. F3이 얼마일 수 있어? 얘들아? 2일 수 있지. F3이 만약 2야? 2야? 그럼 얘네한테 물어보자. 야, 1아, 너 누구한테 쏠래? 너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다밖에 못 쏜다? 두 개 중에 하나? 너도 두 개 중에 하나.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야, 4야, 5야. 너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밖에 못 쏴. 그러면 2, 3, 4, 5 중에 하나니까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쵸? F4하고 F5는 어떤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얼마야? 4의 세승이니까 64.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F3이 뭐일 수 있어? 얘들아, 3일 수 있다. F3이 3인 경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이 3인 경우. 이렇게 살펴볼게. 그럼 얘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셋 중에 하나. 얘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셋 중에 하나. 얘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셋 중에 하나. 얘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셋 중에 하나. 그쵸? 다 크거나 같은 쪽, 작거나 같은 쪽에 써야 되니까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3의 4승 몇? 81. 네 번째 하겠습니다. F3이 얼마일 수 있어, 얘들아? 4일 수 있지. F3이 4야. 그럼 4로 갑니다. 여기가 4로 이렇게 쐈어. 4로 쐈습니다. 그럼 얘는, 야, 너 누구한테 쏠 수 있니? 4보다 작거나 같은 쪽. 4개 중에 하나. 너 누구한테 쏠 수 있니? 4보다 작거나 같은 쪽. 4개 중에 하나. 그럼 얘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 오시고. 야, 4야, 너 누구한테 쏠래? 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 쏠게요. 둘 중에 하나. 5야, 저도 4보다 크거나 같은 쪽 쏠게요. 둘,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챘죠? 가운데 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뭡니까?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인 거 보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 64케이스가 될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F3이 만약에 뭐라면? 얘들아, 만약에 뭐라면? 5라면 여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1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시면서 얘도 얼마? 25케이스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그린 게 뭐야? 내가 구한 게 뭐야? 지금
전체 경우의 수야. 조건문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 그럼 25 두 개 있으니까 50. 64 두 개 있으니까 128. 81은 하나만 있으니까 81분의. 이 중에서 F3이 3을 만족하는 경우는 81이네.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81 케이스를 올리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계산할게. 그럼 178에다가 178 더하면 9959 2죠. 259분의 얼마가 되시는 거야? 81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259분의 81이니까 여기서 뭐 하래? 둘이 뭐 하래? 더해달래요. 더해달래. 그럼 맞죠? 259분의 81이니까 둘이 P 더하기 Q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 얼마? 342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4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하신 문제긴 한데 중복조합으로 해서 각각의 케이스들을 다 계산하셔가지고 대칭성을 빨리 찾는 문제.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눠서 양쪽 다 만족을 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왜냐면 여기 또는이 붙었으니까. 또는 붙었으니까 얘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다 내 거니까. 근데 이거는 또는 나왔는데 선생님이 덧셈 정리를 안 풀었잖아. 이유 왜 그래? 얘이면서 얘일 수 있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얘이면서 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얘 별도고 얘 별도인 거야.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정의한 거고 얘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정의한 거잖아. 그러니까 두 사건이 배반이야. 그러니까 덧셈 정리할 때 얘랑 그냥 동시에 만족하는 애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애 구하면 끝나는 거지. 배반이니까 서로.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만족시켜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그냥 따진 것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오케이? 됐죠? 할게요. 지울게요. 야, 기지개 한번 피자. 밥 먹어서 졸리지? 네. 좀 기지개 한번 펴봐. 다음 질문. 기지개 한번 펴보시고 졸리죠? 좀. 끝? 질문 없어요? 질문 없음? 127번. 127번 가겠습니다. 127번.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여기 또는으로 받았죠? 생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또는이 아니라 이거죠. 아까 제가 또는으로 받았는데 말이 안 되고 미안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 덧셈 정리해서 배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얘들 봐봐. 얘는 이거야, 이거. 왜 이거냐면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잖아. 그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먼저 보는 거잖아. 양수면 세모도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죠? 요거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문을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양수인 경우에서 아까 x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f3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고 맞아? 그럼 얘가 음인 경우도 있잖아.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반드시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라는 건 정의역의 원소니까 정의역 원소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3이랑 작을 때 등호는 뺄게. 헷갈리니까. 등호 빼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거로 가셔야죠. 3보다 클 땐 얘를 만족해야 되고 3보다 작을 땐 얘를 만족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제가 어떤 x를 넣더라도 성립하겠죠. 동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가 또는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를 안 쓴 거고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x가 3보다 커? 그때는 얘를 따르고. 그죠?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서 함수개수 세.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또는이 아니라 이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얘는 이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겁니다. 제가 아까 또는으로 받았는데 또는이 아니라 이겁니다.
알았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울게요. 슈. 자, 다음 해보도록 하죠. 다음, 몇 번? 127번이 되겠습니다. 127번. 127번 한번 봅시다. 얘들아, 기지개 한번 펴라. 화이팅, 화이팅! 주머니에서 11, 22, 33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다. 6개의 공이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야, 6개 중에 몇 개 꺼낸다고? 3개. 손 집어넣어서 몇 개 꺼내겠다, 이거. 3개 꺼내겠다, 이거. 그때 임의로 꺼내서 3개 동시에 꺼내서 뭐까지 하겠다? 일렬로 나열까지 하겠답니다. 그럼 여기 순열의 개념 들어간 거죠. 그쵸? 아, 꺼내서 나열까지 하네. 그리고 공에 적혀있는 수를 각각 ABC라 했을 때 다음이 좀 성립했으면 좋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뭔가 멋있게 중조로 풀려고 하면 얘 한참 걸려요. 알았지? 뭔가 멋있게 중조로 풀려고 하면 한참 걸리고, 얘들아, 내가 중복조합은 뭐라고 했어?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항상 뭐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 얘기 좀 해줘봐.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그냥 뭐라고 했니? 그냥 해 순서상 개수랑 똑같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는 숫자가 꼴랑 1, 2, 3밖에 없거든? 그럼 1, 2, 3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세는 게 빨라요. 이거는. 순서상 세는 게 빠르지. 오케이? 그래서 A, B, C의 그냥 순서상을 쪼르륵 세시는 게 조금 나을 수 있다. 순서상을 좀 쪼르륵 셀게요. 그럼 봐세요. 내가 뭘 세고 싶은 거냐면 A보다 크고 B가 C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의 순서상을 좀 세보고 싶은 거야.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이게 뭐 나올 수 있어? 2 나오고 2 나올 수 있죠. 1이면 2 나오고 3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1, 2, 3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1이고 뭐 나올 수도 있어? 3 나오고 3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등식 맞춰가지고 순서상 센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꼴랑 3개밖에 없슈. 뭔 얘기인지 됨? 그러면 얘가 만약에 2면 얘 2면 2보단 커야 되잖아. 얘는 무조건 3, 3밖에 안 되는 거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여기서 이 4가지 케이스 나눠서 푸시면 끝나는 거잖아. 1번, 2번, 3번, 얼마? 4번을 좀 나눠서 푸시면 끝나는 거지. 야, 요 부등식 만족시키는 게 이 4가지 말고 다른 케이스는 없어. 알았지? 이 부등식 만족시키는 게 4가지 빼고 다른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A가 1이고 B가 2고 C가 2인 경우를 내가 따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니네 생각을 개빡치게 하는 녀석이 하나 있잖아요. 임의로 일렬로 나열까지는 했어. 생각을 개빡치게 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야? 1도 몇 개 있니, 얘들아? 2개가 있고, 2도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고, 3도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 생각 정리 잘하자. 이거 체킹해놔. 얘들아, 만약에 컨비네이션이 있어. 니네 컨비네이션의 정의가 뭐니? 수학 때 배워. 컨비네이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게 컨비네이션이야. 무슨 물건에서 택하는 거라고? 서로 다른 물건에서 택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니네가 만약에 전체 경우의 수를 나 이 중에서 몇 개 뽑을 건데 임의로 3개를 꺼냈다라고 해볼게. 그럼 니네가 자연스럽게 전체 경우의 수를 63이라고 받을 거 아니에요. 6개 중에 3개를 꺼냈다. 6개 중에 3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63으로 니네가 전체 경우의 수 받을 거지. 그럼 질문할게. 63으로 받았다는 거는 니네가 이 2라고 이 2를 다른 물건으로 본 거야? 같은 물건으로 본 거야? 다른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컨비네이션의 정의가 뭔데?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 꺼낸 거잖아. 근데 숫자가 똑같은데 네가 63을 썼다는 얘기는 이 2라고 이 1이 다른 걸로 본 거고 이 2하고 이 2도 다른 거로 본 거예요. 이 3하고 이 3도 다른 거로 본 겁니다. 그게 컨비네이션의 정의야. 그러니까 63을 갖다 쓰시고 싶으면 반드시 이 녀석들을 다 다른 걸로 취급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도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게 맹점이야. 이것 때문에 틀려 항상. 그치? 그러니까 저 6개 숫자가 전체 경우의 수를 63으로 받는 순간 1A, 1B, 2A, 2B, 3A, 3B, 3A, 3B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6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세셔야 된다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함. 그럼 보세요. 야, 난 여기서 2를 뽑아야 돼. 2를 하나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돼. 그럼 1은
그냥 한 가지 뽑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뽑는 겁니다. 여기가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죠. 1A, 1B 둘 중에 하나 뽑는 거예요. 이 1은. 그지? 그럼 여기서 두 개 뽑아야 되잖아. 여기서 두 개 뽑아야 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뽑는 거야? 아, 이 두 개 중에서 두 개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알려주라. 1 뽑을 때 어떻게 돼야 돼? 1A, 1B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2 뽑을 때 어떻게 돼? 2A, 1B 어떻게? 하나 고르고 3도 3A, 3B 둘 중에 하나 뽑으셔야죠.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야, 전경을 컨비네이션으로 받았으면 사경도 확실하게 구분짓고 컨비네이션 받으셔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이해했어? 그럼 여기도 봐. 1은 둘 중에 하나 뽑아주시고 3은 두 개 뽑을 거니까 둘 중에 두 개 뽑아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도 뭐야? 둘 중에 하나 뽑아주시고 얘는 둘 중에 두 개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전경은 얼마였고? 63이었고. 그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 2 더하기. 여기 계산하면 8 더하기. 여기 얼마? 2 더하기 2로 오셔야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긴 6, 5, 3대 6 약분이니까 20분의 14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0분의 14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 그지? 괜찮아? 아, 근데 우리가 잊은 게 하나 있지. 그 잊은 게 뭐야? 알려줘. 내가 밑줄도 쳐놨어. 1년은 와요. 맞아? 그럼 나는 전경이 63이야? 뽑아놓고 뭐 해야 돼? 나열해야죠. 맞아? 뽑아놓고 나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하셔야 돼? 3팩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야. 그지? 3팩이 들어가셔야지. 그럼 여기는 얼마?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왜냐면 여기 원래 3팩분의 6P3인데 3팩 3팩이 앞분되니까 6호서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괜찮니? 여기까지? 어차피 선생님 근데 얘네들은 순서 안 살 거야? 순서 못 섞지. 왜? 순서까지 정해서 순서상 세버렸으니까. 얘는 나열할 필요 있어 없어? 나열을 못해 얘는. 얘들아 얘 나열할 수 있어? 못해. 이 부등식 맞춰서 짠 거잖아. 나열 못합니다. 쟤는. 나열을 못하니까 그냥 6, 5, 4분의 얼마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14가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6, 5, 4 얼마? 얘들아 120 분의 14 들어오시면 되겠다. 약분해. 그럼 얼마 되는 거야? 60분의 7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왜? 2가 다르니까 이때 해야 돼. 잠시만요. 왜? 저 뭐 달라? 뭐 잘못했죠? 씨발. 컨비네이션을 받으면 안 돼. 미안해. 여기가 빵꾸 난 거야.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가 빵꾸 났어. 야, B가 2A 하는 거랑 C가 2B 하는 게 같아 달라. 2B, 2A가 될 수도 있고 2A, 2B가 될 수도 있지. 그쵸?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A, 2B, 2B, 2A니까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여기도 몇 가지? 3A, 3B, 3B, 3A 있으니까 두 가지. 3A, 3B, 3A, 3B, 3A 있으니까 두 가지. 얘가 몇 가지로 바꿔야 돼? 4로 바뀌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로 봤을 때 여기가 3A가 들어가고 3B 들어가는 경우하고 3B 들어가고 3A 들어가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거 다른 경우야. 그지? 다른 경우니까 요렇게 세주셨어야 되네. 그럼 얘는 더하면 얼마? 12, 16, 20. 답은 얼마? 6분의 1이 정답이 되죠.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보실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돌리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무슨 처리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깔끔하게. 다 다른 거로 보고 컨비네이션 처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알았지? 요게 생각의 꼬임을 방지해 줍니다. 알았지? 내가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 했지. 저번 시간에도 나열하실 때 서로 다른 걸로 보고 나열할 때 생각의 꼬임이 방지된다고 했죠. 얘도 그런 거야. 생각의 꼬임이 좀 방지되시려면 다 다른 거로 보고 나열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컨비네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컨비네이션 의미는 뭐라고? 네가 63을 쓴 순간에 뭐가 된 거라고? 제 6개를 서로 다른 거로 본 거라고.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A 1B, 2A 2B, 3A 3B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서는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 뭐니? 없어? 그럴 리가. 129, 130은 질문이 나올 만한데? 아니야? 했어? 그래? 오케이. 129, 130.
질문 아니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까요?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네, 그래서 자, 134번 풀어봅니다. 근데 131번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131번하고 134번 풀어봐. Let's go. 131번도 어차피 24번 유형이니까 한 번은 체킹합시다. 어삼시사가 쉽지 않죠? 선택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어삼시사가. 야, 오늘 애들이 결성한 거냐, 아니면 쥐지 때리고 간 거냐? 그래? 쥐지 때린 거야? 그래? 야, 한 달도 못 버티고 쥐지 때리면 어떡하냐? 대학 한 번에 가. 알았지? 한 달도 못 버티고 쥐지 때리는 애들 봐봐. 나중에 재중생활 어떻게 하려고. 한 번에 가. 해도 돼? 좀 더 줘? 더 알았어. 좀 더 줄게. 얘들아, 탐구하고 있지? 내가 수학 강사인데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 니네 대학 보내야 돼. 알았지? 탐구해. 닥치고. 알았지? 8말까지 완성 못 시키면 대학 못 가. 탐구해야 돼, 진짜. 최소 3, 3은 나와야 돼. 2, 3이나 3, 3. 3, 3 뭐 공중제비 돌면서 나오지. 해봐. 생각보다 쉽지 않아. 알았죠? 공부해요. 내 말 좀 믿어. 내가 대학 몇 명 보냈을 것 같아, 얘들아.
존나 보내지 않았겠어 내가? 응. 선생님 말 좀 믿어줘 제발.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 그거 하면 대학 가. 근데 그거 안 하면 대학 못 가. 알았지? 쉬었다 하겠습니다.